최강 스카이 학원과 함께하는 최강 입시 연구소의 김 소장입니다. 방금 이제 종합전형과 이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다라면 지금은 정말 올해 고3 학생 여러분들한테만 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이 올해 종합전형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학생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고 이 방학이 되면 제일 많이 준비하려고 하는 거 바로 이 자기소개서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면접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여기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만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근데 저는 오늘 뭐 자소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좀 도움될 만한 얘기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소개서의 공통문항과 별도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선 1, 2번이 공통문항이라 여기는 어떤 학교든 자소서가 활용되는 학교는 다 써야 되고요. 3번인 별도문항은 학교마다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일단 우리 고3 학생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쓴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1, 2번 공통문항은 무조건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쓰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제 자소서를 이제 준비를 해주거나 이제 얘기를 들어보거나 자소서 쓴 것들을 우리가 볼 때 학생들이 솔직히 자소서를 그렇게 잘 쓰지를 못해요. 근데 왜 잘 못 쓰냐? 뭐 글을 못 쓰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 자기소개서에서 얘기하는 이 문항들의 질문이 정확히 뭘 요구하는지를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좀 문항들을 분석을 해서 이게 어떤 활동들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게 말씀을 드릴까 해서 되게 짧게나마 한번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올해 정말 자소서 쓰는 우리 고3, 특히 우리 인천 지역에 있는 고3 학생 여러분들 좀 참고 좀 하세요. 참고 좀 하시고 자소서 쓰는데 너무 오랜 시간 걸리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한번 잘 봐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1번 문항의 의미를 일단 파악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자신의 진로에 관련돼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 본인의 의미 있는 학습 경험, 그리고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너가 어떤 진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했냐, 근데 그냥 어떻게 노력했냐고 쓰지 말고 네가 학교 생활했었던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에서 이 진로와 연결해서 활동했던 내용들을 써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학생들이 보고 알아서 쓰라고 하면 진짜 과간입니다. 과간. 진짜 뭐 어처구니 없게 쓰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팁을 드리면 우선은 진로와 관련된 노력을 하는 내용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찾는 게 중요하냐면 학생부 기재 내용 중에서 진로와 연결해서 했던 학습 경험, 그 다음에 교내 활동들을 체크하십니다. 학습 경험은 주로 세특하고 연결하시는 게 제일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세특 내용이 대다수가 이제 공부했던 내용, 발표, 보고서, 뭐 수행평가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학습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뭐 자기주도적으로 발전시켰다거나 아니면 뭐 토론이나 보고서 내용, 요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학습 경험의 어떤 소재들. 그러면 교내 활동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소재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로 이제 동아리 활동하고 교내 대회가 바로 이 교내 활동과 체크해서 연결해서 볼 수 있겠죠. 경험이나 활동 사실에 대해서 나열하면 안 됩니다. 이거 나열하지 마시고 주로 왜 활동을 했는지 동기,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서 본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동기에서 내가 이 활동을 하게 됐는가, 그 과정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히 노력한 부분들, 아니면 성장한 부분들, 아니면 성취한 내가 부분이 있다. 그럼 이거를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요게 제가 보는 교내 활동의 포인트예요. 연결해서 봤을 때. 아니면 요 실패한 경험에서 내가 뭘 배웠다, 그래서 뭔가 내 인생에 나아졌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럼 이런 것도 1번에서 좀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심화활동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주로 많이 쓰는데, 심화활동은 주로 이제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좀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1번 문항을 좀 쓴다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핵심 포커스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그래서 적절하게 썼으면 좋겠다. 진로와 연결돼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여기에 좀 포인트를 좀 많이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 문항으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2번 문항은 이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타인과 공동체, 여기서 딱 이미 알고 가야 돼.
이게 바로 인성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다. 사회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경험 아니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배운 점을 기술해달라.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인성과 사회성이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활동들이 많지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체육대회를 통해서 무슨 공동체 활동한 걸 어필을 할 거야. 수학여행 간 걸 통해서 타인에게 어떤 배려한 걸 어필을 할 수 있겠어요. 진짜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는 경험이라고 하는 걸 나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활동을 했거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걸 통해서 뭘 배우냐. 여기에 포인트를 두는 게 훨씬 좋습니다. 800자이기 때문에 포인트를 명확하게 두는 게 좋아요. 핵심은 이겁니다. 지원자가 갖고 있는 인성과 사회성을 파악하는데 특히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배려, 나눔, 아니면 갈등 해결, 아니면 내가 리더십이 있었냐. 우선 배려와 나눔이라고 하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활동들이 주로 봉사활동, 아니면 이거 이외에 이제 경험들이 있는데 주로 봉사활동에 좀 포인트를 많이 두시는 게 좋고,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것들 하면은 아무래도 제일 많이 활용한 것 중 하나가 갈등 해결에 대한 경험이에요. 뭐 팀 프로젝트를 했다, 뭐 조별로 뭐 과제를 하다가 뭐 무슨 갈등이 생겼다,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해결, 특히 이제 내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해결을 해주었느냐, 이런 것들, 뭐 중재를 했느냐, 뭐 조언을 해줬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갈등 해결 경험을 좀 적어주면 좋고, 이제 리더십, 뭐 학급 회장, 부회장,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은 동아리 뭐 부장, 아니면은 이제 과목별 뭐 부장, 뭐 이런 것들 맞잖아요. 그런 것도 다 리더십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일을 어떻게 내가 협력해서 함께 해결했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경험들이 주로 이 2번 문항에 대한 소재 활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기술을 하실 때 구체적인 상황 기술은 하지 마세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런 거보다 포인트를 이렇게 두세요. 이 기술보다는 아까 얘기했죠. 배운 점에다가 포인트를 맞춰라. 그래서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려 했냐,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성장을 했느냐, 아니면 나의 어떤 가치관에 큰 변화를 줬느냐, 이런 거에 집중해서 작성하는 게 2번 문항을 잘 쓰는 어떤 그 기술, 어떤 스킬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런 데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춰 주시고, 특히 나의 행동이 우리 학급 아니면 우리 학교 내 공동체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기술을 한다면 정말 베리베리 나이스 굿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1번하고 2번 문항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3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학교마다 그 주어지는 요구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학교에서 얘기하는 별도 문항에 맞춰서 최대한 지금 말씀드린 문항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거의 기준에 맞춰서 좀 정리해서 기술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자기소개서 일단 공통 문항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좀 팁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서류 기반 면접이 있고 제시문 기반 면접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고 학생들이 보는 대다수의 면접이 전부 이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기부와 내가 지금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대한 신뢰도, 쉽게 얘기하면 너 이거 구라 아니냐, 너무 이거 부풀려진 거 아니냐, 있는 그대로 썼냐, 사실 그대로 썼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신뢰도를 검사하는 게 이 서류 기반 면접의 핵심이고, 여기에 실제로 우리가 태도, 어떤 가치관, 의사소통 능력, 여기에 뭐 자세, 이러한 이 학생에 대한, 이 지원자에 대한 어떤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다. 이게 일반적인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제시문 면접은 그냥 이 학교들이 보는 면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니면 이제 의학계열, 요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솔직히 이거는 딱 선을 그으면 우리 일반고하고는 이제 레벨이 틀린 겁니다. 제시문은 이제 교과 주로 개념이나 아니면 교과에 심화 활용된 내용들을 얼마만큼 이해했는지를 주로 이제 봐요. 그래서 제시문을 주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면접을 하는데, 주로 이제 스카이 면접 아니면 의학계열 면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서류 혹은 자소서에 대한 신뢰도 검증도 같이 하고 인성과 의사소통 능력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교과 개념이나 활용이 매우 어려요.
굉장히 심화된 난이도다. 요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반대로 서류 기반 면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면접이에요. 일반 면접. 주로 뭐 이제 진로, 뭐 동기,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고요. 아니면 이제 서류에서 봤을 때 되게 특이한, 이 친구가 이런 게 강점이 있네에 대한 확인, 구체적인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서류 면접이다. 그래서 면접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유형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뭐 요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시 원서 접수까지 이제 한 40일 정도 남았는데요. 이 남은 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잖아요. 근데 저는 매년 학생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되게 짧게 느껴져요. 왜냐면 특히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하면 이 자소서 하나에만 3주씩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서류 분석이라는 말을 제가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뭐 이 서류 분석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가끔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거를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러면 최소한 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1학년, 2학년들은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준비하는 거구나. 요거에 대한 좀 방향성을 좀 잡아준다는 의미를 좀 부여했고, 자기소개서만큼은 정말 우리 현재 고3 학생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내년부터는 아예 없어지니까. 지금 고3 학생들 입장에서 자소서가 어떻게 보면 일발역전의 희망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죠. 자소서는 이상한 애들이 걸러내기 위한 장치인 거지 자소서를 잘 썼다고 해서 뽑아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자소서를 통해서 나의 특장점을 더욱더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되다 보니까 이 자소서 쓰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얼마만큼 빨리 효율적으로 쓸 수 있냐, 그 팁을 드린 거다. 좀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강 스카이 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입시연구소의 김 소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